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에만 합격하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친구들과 한두 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최근에는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게임에 푹 빠져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게임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에도 과제를 할 때에도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걱정도 계속 드네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업에도 지장이 온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버럭 화를 먼저 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감정이 얼어붙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으로 인해 최근에는 몸도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느끼고 있어요. 밤을 자주 새다 보니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로감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을 느끼고, 또 앉아서 컵라면, 과자 등등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운동량도 줄고 체중 증가도 많이 증가했어요.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도 풀려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게임으로 인해 점차 저의 학업,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게임은 하고 싶은데 또 생활에 여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를 어쩌면 좋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최신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게임에 중독돼서 학업과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의 사연이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게임은 누구나 즐거움을 위해서 즐기는 놀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게임이 오히려 삶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희 씨는 게임을 하시나요? 저도 가끔? 그런데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오래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체질상 금방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겨 하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께서는 서울에서 대학을 입학할 만큼 학창시절 열심히 성실히 공부를 했지만 대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게임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서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즐기는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면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이 너무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의 힘이 게임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의 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제 주변에도 학생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안 들릴 정도로 빠지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게임에 빠지면 정말 대단하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허용하고 조금만 하고 그만하자, 한 판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자신에게 약속하지만 결국 몇 시간 또는 이게 밤새 그 중독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상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취자님도 게임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결국 지금은 학업도 가족도 또 자신의 건강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선희 씨도 어떤 것에 빠지거나 중독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중독되었다기보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잠이 드는데 무의식 중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보다가 잠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얼굴에 떨어뜨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고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선물해주는 스마트폰이지만 우리가 요즘 너무 의존하고 스마트폰을 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으로는 스마트폰이 꺼지거나 잠시 두고 나가면 정말 이렇게 배터리 때문에 불안해지는 불안 증상, 실제 삶에서의 활동보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증상,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대인 관계가 악화되는 등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스마트폰 중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켜면 특히 이런 똑똑한 알고리즘이 저를 이게 무한한 동영상의 세계로 빠뜨려서 가는 줄도 모르고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선희 씨도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그럼요. 저도 자주 보죠. 요즘 릴스라고 하는 뭐 편집된 영상들도 SNS의 알고리즘을 통해 내 관심사를 중심으로 계속 연달아서 재생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시간을 정말 잡아먹고 너무 많은 시간을 그거를 보게 되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이 보편화되고 유튜브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예요.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를 시청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것이죠. 또 유튜브는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시청할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지나치게 유튜브에 중독돼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나치게 동영상을 오랜 시간 시청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되어야 하는 이런 공부나 일, 이렇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중독으로 인해 동영상 시청으로 인해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영상을 보다 잠이 들면 머리도 아프고, 잠을 자도 푹 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앞선 스마트폰 중독이나 유튜브 중독 등 내게 유익한 정보나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런 목적과 상관없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 생활에 진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중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중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조금만 해야지 또는 그 시간만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내 몸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고 시간을 거기에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무거운 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양팔저울처럼 힘의 원리에 의해 나의 의지와 각오보다 이 중독의 유혹이 더 힘이 커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통 중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술과 담배죠. 술과 담배 누구나 줄이려 하고 또 몸에 안 좋아서 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또 반대로 술과 담배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기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또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서 올해는 술 끊는다, 담배 끊는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술과 담배가 이런 순 기능을 넘어서 몸에 해롭고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핫한 드라마 카지노를 아시나요? 네, 그 최민식 배우님 나오시는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엄청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아, 네. 최민식 배우를 포함해서 유명 그 배우와 그 필리핀의 카지노를 둘러싼 이권과 인간관계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저도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카지노를 운영하는 최민식 배우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온 중견기업 사장에게 접근해서 카지노에 점점 중독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카지노를 경험할 때는 사용한 돈을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돈을 따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도 붙고 액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사업보다는 그 필리핀에 와서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생각에 점점 방문 횟수와 액수가 커져갑니다. 그때쯤 되면 돈을 잃어가는 액수가 더 커져가죠. 하지만 그 중소기업 사장은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더 큰 액수로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통제가 안 된다고 30억의 돈을 카지노에 맡겨놓고 일정 부분씩만 한도를 정해놓고 도박을 하겠다고 부탁도 하고 그 후엔 자신이 돈인데도 빨리 더 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는 것이죠. 도박은 정말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인데, 이 빠지는 건 쉬운데 빠져나오는 건 정말 어렵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중독의 과정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도박하고 싶다, 술 먹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이런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자신의 마음이던 주변 사람의 권유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은 한 번만 경험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서 미련하게 자주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씩 조금씩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독된 이후에도 본인은 그것을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도 하는 정도로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독의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증가하면서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얻으려는 동기를 일으킨다고 여겨집니다. 뇌에 도파민이 방출될수록 우리는 그 행동을 더욱더 강렬하게 하고 또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동안은 쾌락이지만 멈추면 더 하고 싶다는 갈망, 즉 고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쾌락을 주는 자극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점점 상실돼 쾌락을 느끼는 인계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 과잉 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면 될까요?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이런 유혹과 중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미리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백신과 같고 치료제와 같습니다. 한 번 중독되면 점점 그 행동에 빠져들고 더 강해지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만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와 달리 더 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의 힘은 굉장히 세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스스로 각오하고 결심해 보지만 본인이 중독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걸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고 삶에 파괴되고 후회와 결심, 각오가 오히려
포기가 되어 중독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결과까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세계를 알고 또 지난번에 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돈을 잃었어. 이번에도 돈을 잃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도박을 멈출 수 있고 여러 중독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도박하면 딸 것 같은 마음, 마약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경계해야 중독에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갔다 해도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람은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의지가 있어서 각오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사람의 각오와 결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고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